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에서 준비한 키워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을 늘린다. 한의협 21대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한의 진료 용어 자료집 발간. 침 치료받은 어깨관절 환자 수술률 대폭 감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최건입니다. 오늘도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영 회장이 비대면 진료가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면을 늘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혁영 회장은 최근 MBC 뉴스외전, SBS, CNBC 경제현장 오늘, 펜앤마이크 등에 출연해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 간의 진료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나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주치의제도 등과 결합해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 의료 산업화,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로 한정하고 그리고 병원급은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1대 국회의원들 간의 정책 간담회가 잇따라 개최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제21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는데요. 한의사협회가 진성준 의원, 강선우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전북 한의사회와 함께 김성주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요청했나요? 예,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한 법률에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 근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검체 채취와 진료에 있어서 한의사가 철저히 배제되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의사협회를 방문했던 진성준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은 한의사회관 5층에 마련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한 후 한의사들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의원은 코로나라는 전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양의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 한의사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현안 문제들의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차 의료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을 비롯해서 한양의 간 의료 및 교육 통합,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한의학 치매 예방 사업 지원, 한의학 난임 치료 사업 제도화, 실손 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환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의 진료 용어 및 서식 자료집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집은 대한한의학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4개 언어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진료 용어 편에서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진료 용어를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했고 진료 서식 편에서는 치료 동의서, 진단서, 한약 처방전 등을 외국어로 작성하기 쉽게 했으며 진료 설명편에서는 침, 뜸, 부항 등 한의 치료의 종류, 시술 시간과 과정, 효과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석부회장님과 함께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석부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가는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한의학 이슈의 창 코너입니다. 한의신문사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깨관절 환자의 경우 침 치료를 자주 받을수록 어깨 수술률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어깨관절에 문제가 있는 성인 환자 중 6주 이내에 2회 이상 침 치료를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최종 어깨 수술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했네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환자들 가운데 침 치료를 받은 경우 2년 내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는 180명이었으나 침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려 6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침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비율이 3.7배나 높게 나타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침 치료의 빈도가 높을수록 어깨 수술률이 감소했다는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2년 내 어깨 수술률에 대한 위험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위험비는 침 치료 실험군의 위험률을 대조군의 위험률로 나누는 값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률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매주 2회 이상 침 치료를 했을 경우 어깨 수술 위험비는 0.26이었고 2주 동안 2회 이상 침 치료를 받았을 경우 위험비는 0.3, 3주와 4주의 위험비는 0.32로 점점 커졌는데요. 이는 침 치료의 간격이 클수록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고요. 이는 침을 자주 맞을수록 어깨 수술률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의침 치료로 어깨 관절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까지 가는 상황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의학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